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여태껏 공원으로 사용되던 곳을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계속 공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도록 해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공원 매입을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오늘 뉴스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9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가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남아있는 노점과 공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육아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 최초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센세이션 2019 강남이란 슬로건으로 강남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펼쳐집니다. 주민과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이 뜨거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사업 시기나 기간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저는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100여 회의 시민 논의를 거치면서 단일 프로젝트로 유례없는 긴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설계안을 포함해 모든 계획을 시민 속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와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재 단절 고립된 형태의 광장을 해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앞 도로를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이고 광장 면적을 지금보다 3.7배 늘리겠다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박 시장의 입장 변화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대 앞 노점 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지어졌던 신촌 박스퀘어가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때 노점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며 마찰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촌 기차역 인근에 자리한 신촌 박스퀘어. 공중화장실이 있었던 이곳에 대형 컨테이너몰이 들어섰습니다. 1년 전 서대문구가 이대 앞 노점을 정비하면서 대안으로 지은 공공임대 상가입니다. 한때 주변 상권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박스퀘어엔 노점 24곳이 입점해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쁜 자기가 마시고 하면 당신들 알아서 찾아오겠죠. 솔직히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이 길가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찾아온단 말이야. 또 신촌 박스퀘어 2층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임대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부담 없는 임대료는 처음 장사에 나선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쉽게 도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구청에서 저희 이제 청년 창업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거다 보니까 월세 부담은 많이 없고요. 그런데도 저희 품목을 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공실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대 앞 노점 중 10여 개 점포가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일부 공간을 플리마켓 등 단기 사용자에게 제공한 상태지만 공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8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여기 입주한 청년 상인들이 청년 키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년이었고요. 한편 서대문구는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개발과 영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시 의회에선 시민청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한남 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기자회견에 동참한 용산구 의회 설혜영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이죠. 이 한남 근린공원은 이 조선 총독부가 최초로 공원 부지로 지정한 곳 중 한 곳인데요. 이 서울시에선 4년 전 이곳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과 지형 도면을 고시했었죠. 이 사업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공원 조성 계획이 답보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들이 해제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됩니다. 한남 근린공원도 바로 그 대상지인데요. 아직까지 토지 보상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남 근린공원은 미군 부대 아파트와 그 부대 시설로 사용되던 땅인데요. 한남동 더힐 맞은편 그리고 순천항병원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남산과 한강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축이고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공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큰 곳이라고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4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우선보상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너무 커서 용산구에서는 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결국 예산 문제라는 건데 이 서울시에선 한남 근린공원 규모가 이 3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의 사무 주체인 구가 이 비용의 절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관리공원인데요. 네. 구관리공원의 경우는 50대 50 비율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용산구에서 지금 토지 보상비로 한남 근린공원을 추산한 예산 규모는 3,400억 원입니다. 예. 이에 절반이니까 용산구가 부담할 비용이 1,700억 원 규모입니다. 용산구 본 예산 규모가 4,100억 원인데요. 2019년 용산구 지방세와 세외 수입 총액을 합쳐도 1,616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수입 모두를 써서 충당을 해도 1,700억을 감당하기 어렵고요. 예. 빚을 낸다고 해도 용산구 예산 총칙 7조에 정해놓은 지방세 발행 한도가 43억 원이어서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앞으로의 대책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남동 용산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예.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80년을 기다려온 공원 부지입니다. 약 7,500평이고요. 이렇게 넓은 공원이 생긴다면 지역 환경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미군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어서 비 둘러가게 되었던 곳이 열리게 될 거고 순천향병원 인근의 혼잡한 도로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공원이 될 것이냐,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여질 것이냐, 그에 대해 주민들과 상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남동 용산구 주민들이 서울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거고요. 11월 서울시 의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결국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당장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단 용산 한남근린공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텐데요. 이 쉽지 않을 예산 문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파구 지역에서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위례 신도시에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첫 번째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새 장난감들이 선반 위에 빼곡하게 진열됐습니다. 여기저기 만져보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봅니다. 위례 신도시에 문을 연 송파구의 세 번째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신도시라서 사실은 육아 지원 시설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역점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위례 지역을 특별히 생각하고 준비했었고요. 위례 프레차인에 그 유휴 공간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장난감 개수만 모두 700여 개.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청소기 장난감 등 6개의 놀이 영역별 장난감이 마련됐습니다. 연회비 10,000원에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합니다. 조금 놀고 버리고 안 놀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말 그대로 물건 안 사도 되고 그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죠. 특히 장난감 도서관 한편에는 열린 육아방이라는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에서 처음 조성됐습니다. 지역 1호 열린 육아방에서는 부모들 간 육아 정보 공유는 물론 과자집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조성된 놀이 체험실에서도 다채로운 놀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어머님들이 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좀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좀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부피가 커 운반이 어려운 장난감도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여와 반납 방식 등 세부 운영 사항을 다듬어 오는 11월 선보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난해 변화된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인 강남 페스티벌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올해는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아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펼쳐집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공연단과 합창단, 뮤지컬 배우와 K-팝 아이돌 그룹이 한 무대에 섭니다. 200여 명의 출연자가 불꽃놀이와 함께 변화와 희망, 꿈과 사랑이 펼쳐지는 도시 강남을 미디어와 퍼포먼스로 그려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곳 강남을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강남 페스티벌 개막제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주민과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10개를 중심으로 4개 분야 35개 행사가 마련됩니다. 4개의 프로그램은 첫 선을 보입니다. 전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인 G컬처 페스타와 12개 외국인 공연단과 함께하는 K-팝 퍼레이드, 조선 왕릉에서 최초로 열리는 선정릉 야외 뮤지컬 성종 왕의 노래, 주민 150명이 참여하는 나도 오페라 스타입니다. 이 밖에 엑스원과 아스트로 등 정상급 스타들의 K-팝 콘서트, 청담 춤으로 날다와 도산공원 앞 패션쇼가 열립니다.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은 17번째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와 명장 셰프의 명품 음식 코너가 마련됩니다. 강남 페스티벌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 1등 도시에 손색 없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센세이션 2019 강남을 슬로건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강남 전역에서 펼쳐지는 강남 페스티벌.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더 강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탈을 쓰고 거리를 행진하는 노원 탈축제. 명실공히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음 달 4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탈축제 추진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원 탈축제는 다음 달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열립니다. 행사의 백미는 5일 개막식 후 열리는 탈 퍼레이드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63개 팀이 참여합니다. 필리핀과 러시아 등 해외팀도 참여 예정이어서 경연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23개 팀이 퍼레이드 경연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63개, 63개 팀이 경연에 참가를 합니다. 플래시몹도 빠뜨릴 수 없는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2,500명 대규모 인원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꼬집는 안무를 연출합니다.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이번 탈축제는 주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서로 돕고 하나가 돼서 미래로 가는 동력을 얻는 것, 나라 대표 축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지역 대표 축제이자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된 노원 탈축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부지를 두고 공원화와 청년행복주택 건립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학원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학원을 알렸던 간판도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사용됐던 대형 컨테이너는 이미 치워졌고 수십 대의 차량들만 한쪽에 남았습니다. 이게 9월 5일날 6일인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아는 것도 나도 여기 아는 지가 얼마인데. 마포구 성산동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수강생들을 정리하고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원 측은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도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이 왔어요.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겠다. 계약 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학원의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부지에 청년행복주택이 건립될 거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얼마 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연말과 올 5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그리고 마포구청 간 면담이 진행됐던 것. 해당 부지에 청년행복주택 600호를 짓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기류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은 별론 것 같아. 공원은 여기 마포에 공원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응, 많은데 여기 공원 들어오면 뭐해, 그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공원, 청정숲 조성이 만에 하나라도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안 된다면 이거는 큰 불행한 일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지가 워낙 커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청년행복주택을 짓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향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마포구와 먼저 논의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소통의 시대, 이 소통을 위해 현장으로 나서는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현장 구청장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이 많은 장위동을 시작으로 모든 동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현장 구청장실이 장위동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골목길에서는 주민과 갈등이 쉼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쓰레기가 너무 방치돼가지고 냄새도 냄새지만 아주 지금 저녁이면 빈집들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하거든요. 재개발구역과 해제구역이 뒤섞여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좁은 골목길로 인한 주차난과 철거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이에 이승로 구청장은 장위동 일대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이라 밝혔고 쓰레기 문제 또한 원인 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공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건 원인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게 하려고 그래요. 괜히 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승로 성북구청장. 직접 민원 현장에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며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정답이 있다라는 이런 기조 아래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실행이 됐는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동별로 하루씩 이렇게 순방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엔 시범 사업으로 권역별로 운영됐던 현장구청장실. 올해엔 장이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성북군의 모든 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고명과 학동의 경기는 양팀의 치열한 투수전 끝에 학동이 지난해 우승팀인 고명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중대와 역삼의 경기는 6회까지 승부를 보지 못하고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길동과 백운의 경기에선 길동이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백운을 9대1로 크게 물리쳤습니다. 화곡과 인원의 경기에선 접전 끝에 인원이 화곡을 6대5로 이겼고 도신과 가동의 대결에선 가동이 강팀의 면모를 발휘하며 도신의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중랑구가 2019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 사업으로 전국에서 중랑구와 공주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2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면목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9,0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겉옷 하나 없이 외출하기 어려울 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엔 일요일쯤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면 계속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